정말 이러다가 국민의힘 과반 먹는 거 아니냐, 일당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MBS 여론조사에 대해서 너무 좀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우파 진영이 상당히 좀 불리하게 나왔던 여론조사 기관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전화 면접 조사예요. ARS 조사는 싸고 여러 번 돌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기계로 이렇게 자동으로 돌리면요. 네. 매주에 몇 번이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화 면접이라는 거는 비싸고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 걸리고 비싸고 그래서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제가 이제 재밌게 느낀 포인트가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제 39, 민주당 지지율이 37인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8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8인데 정부 지원로는 46이다. 예. 전 여기에 좀 집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 안 하는데 그런데 여당 지원론은 또 46이 나왔다는 거. 그렇죠. 그럼 이 중간에 8%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냐? 결국에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에 대한 대안 정당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무슨 생각이냐면요. 나는 지금 심지어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도 39죠. 네. 나는 국민의힘이 싫어. 또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 그렇지만 결국엔 정부에는 지원해줘야 돼. 라는 지금 퍼센트가 거의 뭐 7, 8%가 있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이제 2년을 보냈고 앞으로 이제 임기가 이제 또 2년 반, 3년이 있습니다. 네. 조국의 구호가 뭐였냐면요. 윤석열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을 만들겠습니다. 해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이번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면은 윤석열 정부는 레임덕 그러니까 오리가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2, 3년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드덕이 와버리면 무슨 말이냐 그냥 정부를 그냥 박살 내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이기냐 민주당이 이기냐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조금 먹고 살기 힘들고 물가가 오르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당이 지금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냐 이걸 지금 보고 싶은 건데 그렇죠. 지금 조국의 구호가 뭐라고요? 데드덕. 윤석열 정부를 죽은 오리처럼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야 잠깐만 그러면 우리 민생은 누가 챙겨줄 건데? 그럼 너희가 대안이 돼? 이 판단이 지금 막판에 정부 지원론으로 힘이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당 지원론으로.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 총선은 상당히 그동안 여론조사의 논리, 법칙이 다 깨져버리는 선거가 아닐까.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38%니까 그러면은 이게 또 계산을 해보면 정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60%니까 그럼 그걸 계산해보면 민주당이 뭐 180석을 가져간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이 되던 게 지금은 조금은 이 법칙들이 깨지고 있다. 그렇죠. 국민들이 더 똑똑해졌고 그리고 좀 고차원적으로 이거 해석을 해가지고 일단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아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아도 이 정부나 당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이렇게 딱 올라가는 전 이런 점을 참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얘기를 꺼낸 김에 바로 다음 토픽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오늘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겠다 했어요. 여당 지원론 46, 견제론 47, 격차 줄며 바짝 붙었어요. MBS에서 이전 조사, 그러니까 똑같은 MBS가 조사한 이전 결과랑 이번 결과랑 달랐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정부 견제론이 더 많았는데 정부 지원론, 정부 안정시키자 이런 여론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뭐 민주당 후보들 여러 가지 논란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앞서 젊은 시각이 말한 것처럼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 이제 2년, 3년 남았는데 또 막 뭐 대드덕 해버리겠다 이러면은 우리 민생 누가 챙겨줄 거냐? 그렇다고 민주당이 챙겨줄 것 같냐? 근데 민주당 후보들 몇몇을 보니까 지금 논란되어 오는 거 보니까 뭐 대출, 편법 대출이니 불법 대출이니 여러 가지 의혹 많고 부동산 갭투기 논란 많고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민생을 챙겨줄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대안이 안 되니까 그럴 바에는 한동훈, 윤석열을 믿고 정부를 지원하자 이런 쪽으로 여론이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현 상황 어떻게 평가를 좀 해야 될까요? 분석을 좀 해야 될까요? 예. 지금 그 무당층 지지하는 정당 모름 없음이 16%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무당층이나 모름 없음을 보통은 이 진보 지지자 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지금 없음 모름 여기가 지금 오히려 이 보수 성향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쪽으로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정치권이 판세를 보면요, 결국에 이 개딸판이 돼버렸어요. 목소리 크고 세고 거세고 막말하고 이쪽에 이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모여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이런 개딸 강력한 이런 센 목소리들을 이렇게 들어서도 이걸 전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보수 지지자, 우파 지지자분들의 이런 목소리가 지금 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뉴스 틀면요, 지금 결국에는 뭐 개딸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여론조사나 뭐 이런데 전화가 오면은 뭐 이런 국민의힘 지지자, 우파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응답을 안 합니다. 끊어버리거나. 끊어버리거나. 왜냐? 어떤 분은요, 뭐 이런 국민의힘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뭐 이게 불만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 이런 뭐 국민의 논란이나 뭐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아, 기분 싫어, 기분 나빠 이러면서 끊는 분도 있을 거고, 반대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좀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김어준 방송을 보면요, 조회수가 무려 한 편당 150만 회입니다. 실시간으로 수십만 명이 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김어준 방송에서 1시간 반, 2시간 동안 하는 내용이 뭐냐? 여론조사, 본인들의 그 여론조사를 갖고선 여기선 우리가 이길 거고 저기선 불리하지만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역전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만 지금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그런 민주당의 이런 극성 지지자분들께서는 여론조사에 반드시 임해야겠다. 이것이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정치에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구나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이나 우파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저 여론조사 내가 이거 응답해봤자 이거 결국에 이거 의미 없다.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 지금 우파 지지자들은요, 내가 지금 밀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투표장 가서 심판할 거야. 여론조사는 이거 허상이야, 가짜야. 난 투표장에서 내가 심판할 거야. 즉 이런 여론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샤이 보수라는 이런 말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그 샤이 보수를 통해서 뭐 우리가 지고 있지만 이길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하나의 이런 해석의 차원으로서 제시를 했다면, 지금은 실제로 객관적인 이런 의미로서의 샤이 보수들이 좀 많이 있고, 지금 아직까지 결론 못 내리고 있는 이 16%의 모름, 무당층이 과연 어디를 선택하실 것인가? 바로 이 투표장에서 국민의힘으로 힘이 쏠리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막상 투표를 까보니까 뭐야? 왜 국민의힘이 이겨? 왜 할 만한 거야? 그게 바로 지금 이러한 이 개딸의 이런 정치판 속에서 모름, 무응답층에 국민들이 심판한 거다.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를 한꺼번에 좀 모아서 가져왔어요. 하나하나 보면서 예측을 좀, 그러니까 분석을 좀 해볼게요. 여론조사 관련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3일 오전 기준, 어제 기준입니다. 근데 오전이 아니라 점심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일 점심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요, 광진갑, 김병민 국민의힘 후보, 이정원 민주당 후보 0.5% 차이예요. 그리고 중성동갑,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 39.8%, 전현희 민주당 후보 34%. 그러니까 3일 점심 기준이란 게 3일날 모든 이 여론조사가 발표했다는 게 아닙니다. 3일 기준으로, 제가 어제 3일 기준으로 그 여론조사를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모아서 가져와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작을 나경원 후보 49, 류삼영 41%, 동대문 을, 여기도 굉장히 험지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장경태 민주당 후보 47.5, 김경진 국민의힘 후보 44%, 용산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 37.4, 강태용 민주당 후보 25.3, 영등포 갑, 여기도 험지죠. 최현일 민주당 후보 44.7,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 40.6, 허은하 개혁신당 후보 7.0, 그리고 송파 갑, 박정은 국민의힘 후보 38.6, 민주당 조재희 후보 32.2, 서초을 신동욱 국민의힘 후보 50%, 홍익표 민주당 후보 37,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엎치락 뒤치락인 거예요. 어느 한쪽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5대5 상황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과거에 국민의힘이 험지였던 서울 도시들마저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참 지금 여론조사 기간마다 사실 같은 지역인데 어디서는 국민의힘이 이겼다가 저기서는 갑자기 민주당이 10몇 % 이겼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요.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건 결국 어디서 의뢰했냐, 어디서 돈을 제공했냐,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거고, ARS나 전화 면접이냐, 심지어 요즘에는 문자로 날라와가지고 문자에서 링크 타고 들어가서 투표하는 이런 방식도 생겼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뭐 직장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안 된다 해서. 그리고 또 이 투표를 할 때는 뭐 알뜰폰이니 뭐 이게 이제 들어가냐 뭔데 여러 가지로서 이게 참 여론조사라는 게 입맛에 따라서 결론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이 흐름, 같은 동 여론조사 기관끼리의 이런 흐름과 추세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러한 그 여론조사를 이렇게 모아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의 교훈이 뭐냐? 결국 박빙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이제 대부분이 이제 오차 범위 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기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투표장에 가선 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고 있지만 투표장에서 이길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첫 번째, 과연 그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경원, 류사명 이 동작을 지역구를 보면은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나왔느냐? 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일 거고. 두 번째로 아직까지 나는 결정을 못 내렸어야 하는 그 모름, 잘 모르겠음, 없음 이분들이 과연 어느 정당을 선택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요. 유세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결국 박빙인 의석이 전국에 지금 50개 가까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저 민주당에서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개헌 지지선을 건드리고 있고 180석 그러다 목표 의석수는 뭐 152석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이런 객관적 여론조사 기관을 이런 결과들을 맛보니까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개헌 저지선을 이걸 무너뜨리겠다? 말이 안 되는 게 지난번 총선 때도 개헌 저지선은 안 무너졌어요. 그때 어떤 때였습니까? 문재인 코로나 때 코로나라는 이유로 정부에서 막 예산을 막 편성해가지고서 없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뿌리던 총선이었어요. 자영업자들한테요 무슨 대출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막 뿌려주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180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108석의 이런 개헌 저지선을 지켜왔는데 하물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그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심지어 지자체장 선거 다 이겨온 지난 지방선거 이후로 총선을 벌어지는데 뭐 100석 이내로 꺾일 것이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향해서 민주당이 야 어차피 너희 지는데 왜 나와? 그럴 바에는 그냥 집에서 쉬어. 어차피 너희 진대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 국민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요. 무슨 소리야? 말이 되냐? 오히려 저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여론조사에서는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데 오히려 집에 있고 나는 이번에 짜증나서 좀 그냥 힘이 들어서 투표장에 안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아마 더 무조건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요. 참 이 여론조사의 결과들 정말로 이 캠프에 있는 분들도 정말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지지자들도 그렇죠. 예민하게 예. 받아들이는데 조금은 우리가 한 걸음 살짝 물러나가지고 그리고 그걸 이제 나무를 보지 말고 위에서 한번 숲을 쫙 내려다 보면요. 보여요. 흐름이 보이고 추세가 보입니다. 분명히 2주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바닥을 찍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위로 솟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위에 이 상한선은 어딘지도 지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 몇 석이 어디서 어느 당이 몇 석을 갖는다. 그거는 아마 저희 그 엄문어 엄경영 소장님도 엄경영 소장님 말고는 정확히 예측할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요. 이번 총선은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 물론 중요하지만 딱 오늘 이 시점부터 해가지고 내일 있을지 사전 투표 그때부터 해서 이제 4월 10일까지 어느 정당 어느 지지자가 더 열심히 더 똘똘똘 뭉쳐 있느냐 이것으로 아마 차이가 확연하게 날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리고 제가 모아왔으니까 기왕 모아온 거 다 보여드릴게요. 자, 개양값도요. 개양을 이렇게 다 47, 47, 47.7, 44.3 이렇게 나오고 있고 분당과 분당을도 우세로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눈여겨볼 곳이 하남갑이에요.
이용 국민의힘 후보가 추미애 후보보다 0.3%지만 앞서는 걸로 나왔고 또 포천 가평에서도 김용태 후보가 박용국 후보보다 조금 앞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자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는요 참 여기도 권성동 후보가 이제 크게 앞서고 있고 이철규 후보도 좀 크게 앞서고 있고 그 밑에 강원도 이제 충청권으로 내려가 보면은 홍성 예산에 강승규 후보도 크게 앞서고 있고 충북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부터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많이 앞서는 걸로 나와요. 엄태영 후보, 뭐 이종배 후보, 정용선 후보, 정진석 후보, 박덕흠 후보 그리고 또 여주 양평, 양산, 김해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김선교 후보, 윤영석 후보, 김태호 후보, 김기웅 후보 등이 그러니까 전국에서 여러분들이 여론조사 막 지금 화면에서 나오면 뭐 MBC 방송 보면은 MBC는 MBC 것만 MBC 자기들이 조사한 것만 보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국민에 많이 밀리는 거 아니야? 해서 제가 모아 본 거예요. 아니에요. 안 밀립니다. 전국적으로 모아서 보면요. 어제 점심 4월 3일 점심 기준으로 제가 여론조사 나온 거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모아서 인용을 했는데 4월 3일 점심 기준으로 했다 해서 어제 다 하루 발표가 난 게 아니고 이 여론조사들이 어제 하루 만에 나온 게 아니고 그동안 나온 여론조사를 제가 정리를 해서 모아온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5대5라는 겁니다. 5대5 상황. 그래서 젊은 시각이 말한 것처럼 누가 더 투표장에 많이 나가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 엄경영 소장은 아직도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내일이면 사전투표예요. 젊은 시각. 네. 사전투표할 겁니까? 본투표할 겁니까? 저는 지금 제가 그 시간 때문에요. 일이 많아가지고 아마 사전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를. 그래서 예. 사전투표를 만약에 내일이랑 모레 못하게 되면은 본투표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사전투표를 계획하고 있었다면은 대신에 계획하고 있었지만은 사정이 생겨서 급한 일이 생겨서 본투표에 해야 된다면은 본투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아마 내일이랑 이제 토요일 날에 일정이 좀 빠듯해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죠? 네. 일정이 좀 빠듯해가지고 본투표를 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취재는 좀 가볼 생각이에요. 사전투표 예. 취재를 가서 제가 들은 걸로는 이 CCTV가 뭐랄까요? 덮개가 제대로 뭐 덮여 있는지 안 덮여 있는지 그런 제보를 하나 제가 받은 게 있어서 내일 잘 덮여 있나 이렇게 CCTV가 잘 오픈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러 현장에 가긴 할 텐데 어쨌든 간에 투표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지난번 네. 사전투표 때는요. 네. QR코드 있었잖아요. 네. 이 QR코드라는 게 사실 조금 위험해요. 왜냐면은 이게 정보가 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예. 오히려 이게 이제 개인정보도 연결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중국에서 많이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저희 대한민국의 투표 과정에서도 이 QR코드 문제가 끊임없이 주장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선관위에서 이 QR코드를 다시 이제 바코드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참 지난번에는요 이게 CCTV를 뭐 찍긴 찍었는데 네. 제한적으로 찍고 제한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니 모든 국민들이 지금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데 국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사전투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 거 맞아? 바꿔치기 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얼마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특히 지난번 그 소쿠리 투표 그때가 이제 아마 정말 말도 안 됐죠. 조직을 대통령 찍은 선거 때.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서는 이 윤석열 정부의 이제 중앙선관위에서는 좀 확실히 다릅니다. 국민들이 이제 불안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모두 다 믿고 맡기고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송차까지도 24시간 뭐 같이 이제 경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일 제가 여러 곳을 사전투표 하는 곳 여러 곳을 방문을 해서 제가 서울 사니까 서울 기준으로요. 제가 그 부실 투표, 소쿠리 투표도 부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실 투표인지 부정 투표인지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논란이 문제점이 나올 그런 의혹이 나올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저부터도 내일 가서 카메라 들고 가서 살펴볼 테니까 예. 걱정하지 말고 투표장에 나와서 많은 분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신 투표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그 지금 이제 충분히 유리한 상황이지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 기억을 되살려 보면요. 살짝 지고 있는 상황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5대5의 싸움이지만 4대6으로 밀리고 있다. 이런 심정으로 이 선거에 임하는 것이 저는 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의 이 캠프에서는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반대로 이 지지율 6의 캠프에서는요.
이거 자칫하면 역전당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으로 선거에 임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뭐 국민의힘의 수많은 캠프와 그리고 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우리는 약간 밀리고 있다, 수세에 있다 이런 이제 마음가짐으로써 그렇지만 남은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한다면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선거에 임하면 그러면 저는 이번 선거 결과는 4대 6에서 7대 3으로 바꿀 수 있는 총선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여론조사의 기관의 분석, 전문가들의 이런 해설, 평론 이런 것들이 깨져버리고 이번에는 정말 처음 보는 이런 새로운 모습의 정치 양상,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송문어가 되고 싶은 예, 저희 평론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펜앤드마이크 청춘별곡은 매주 목요일, 금요일 저녁 6시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또 저희 펜앤드마이크의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성원 부탁드리고 제 친구입니다. 같은 94년생 젊은 시각이 운영하는 유튜브 젊은 시각도 많은 성원과 시청,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6시에 또 다른 컨텐츠 토픽 이슈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